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중소게임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문체부랑 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건즈라는 PC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던 마이애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게임업계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도 근무하고 또 한국에서도 또 소싱 매니저로 활동을 하다가 에드콜로니라고 하는 이제 에드테크 업체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VC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게임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갈 것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더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2021년 말인데 정확하게 시장 규모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2020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선은 2019년 대비 저희가 9.2% 게임 시장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모바일 게임 쪽의 매출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모바일 퍼스트 마켓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9년 대비 20%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 180조 원 정도 되고요. 매체마다 다른데 이거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매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모바일 매출이 이미 50%에 육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률도 아주 뛰어나서 내년에는 또 25% 이상 증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드려봅니다. 그럼 저희가 모바일 게임 시장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IGWorks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 이쪽 자료를 보면 매출 탑 10하고 롤플레잉 장르에 너무 매출이 지금 치우쳐져 있다. 매출 탑 10 게임 비중이 거의 50%가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롤플레잉 게임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MMORPG 게임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인디 개발사나 중소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힘든 마켓이 되었다. 2020년에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3N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3N사는 저희가 말하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이죠.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3N의 매출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국내 매출이 거의 80%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개발사들을 많이 인수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72%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1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살펴보면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게임들 분석 결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각각 6개와 7개의 3N사의 게임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아무래도 마케팅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커지고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매출 파이를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중소개발사 그리고 인디게임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느냐?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죠. 일단 해외 시장의 시장성이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거, 국내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N사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 포화 상태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롤플레잉 게임이 아니라면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외 시장을 노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DNA가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는 해외 시장을 노려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인데요. 2019년 자료이긴 합니다. 매출액이 총 126조인데 수출을 약 11조 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 숫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총 수출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녹화한 지가 오래됐고 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한 게임들을 PC와 모바일 게임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아주 예전에 2001년에 미르의 전설 2라는 게임이 중국의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런칭이 됐었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중국 온라인 게임 매출의 65%까지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르가 가지는 IP의 가치가 약 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 IP죠. 미르4라는 게임이 나와서 플레이 투 언 방식의 블록체인, BM을 결합하면서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의 서머너 조어가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자체 원빌드로 글로벌 런칭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매출 순위 10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갔고 또 지금도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P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OST도 만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OSMU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IP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니까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투자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돌아올 기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그냥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투자 심사를 할 때 곤란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직장의 본질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디 게임 개발사, 그리고 중소 게임 개발사, 그리고 메이저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 따라서 투자 니즈가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선 제가 만난 인디 개발사의 경우에는 큰 기업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찍어내는 공장 형식의 게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하는 니즈가 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니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라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목적으로 회사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도 투자 유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하지만 개발사가 사이즈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투자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리고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본력을 동원해서 저희 같은 투자사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죠. 컴투스가 크립벤처스라는 VC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중소 게임 개발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 맞춰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속해 계신가요? VC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과와 기대입니다. 성과는 밑에 저기 적혀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작이 성공했는지 여부 이렇듯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늘려서 저희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저희가 소설을 같이 한번 써보는 거죠. 퍼블리셔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개발팀이 유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이런 것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두 가지 예제를 갖고 왔어요. 소울워커라고 하는 서브컬처 장르의 PC 게임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도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 게임을 개발한 라이언 스튜디오는 2017년에 스마일게이트라는 퍼블리셔를 통해서 국내에 런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닥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PC방 게임 순위에서 100위권 밖으로도 밀리고 서비스의 존폐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기서 회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힘든 시기에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개발사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원화가라든지 성우들이 약간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팬들이 대거 이탈해서 이 소울워커라는 게임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게임방 순위가 늘고 동접자가 늘고 또 매출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소울워커라는 게임을 만든 이 라이언 게임즈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8개 VC로부터 125억 원을 갑자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한지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1년 좀 지났을 때인가 그런데 정말 여기저기서 라이언 게임즈에 대해서 레포책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줄 새도 없이 후루룩 해가지고 125억 원이라는 거금이 갑자기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 VC들이 이 단기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수치에
얼마나 민감하게 투자 판단을 이어가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성과만 있으면 사실 투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가 들어간 사례를 살펴볼까요? 세븐나이츠라고 넷마블에서 개발하고 퍼블리싱했던 모바일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의 핵심 인력들이 중심이 돼서 나온 엠픽셀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게임이 완성되기도 전에 3천억 밸류에 300억의 VC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밸류가 1조 원인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만드는 이런 좋은 인력들이 만드는 대작이 갖는 기대감 그리고 VC들이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성과와 기대라는 측면은 투자 판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성과와 기대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개발사인 경우 VC들은 1순위로 투자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매한데요. 저도 IR 자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성과는 미미한데 왠지 잘 될 것 같은 회사가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기대감은 좀 낮은데 이상하게 돈을 벌고 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VC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기대감이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는 규모에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엑셀레이터 그리고 엔젤이라는 그런 투자 형태를 가진 분들이 1억에서 5억 사이를 투자를 하시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벤처 캐피털이 5억에서 약 2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이 회사가 잘 커나가면 PEF라고 부르죠. 예, 프라이빗 펀드에서 최소 1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2000억까지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굴리는 PE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만 나도 그냥 몇백억을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 위주, 안전 위주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투자를 하는 비이클이기 때문에 5억이든 5억이든 뭐 10억이든 조금 많이 투자해서 그 중에 하나가 100배가 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C의 투자 성향은 사실 성과보다는 기대에 좀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저긴 제 투자 성향과는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과와 기대감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 회사라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원 뽑을 때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2번, 기대감은 높은데 성과가 미미한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는 확장성이라는 말로 치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VC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게임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럼 국내에서 잘 되고 작은 마켓에서 잘 된 게임이 해외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1번 테스트. 스몰 마켓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너무 좋았을 경우 리텐션이나 플레이 타임, PU, DAU, 뭐 CCU 이런 것들이 좋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VC들은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호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트렌드.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돌아가는 판을 같이 보는 거예요.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결합된 BM을 가진 게임들. 아무래도 VC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R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세미나나 뭐 이런 데서는 VC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개념이고 요게 어떻게 VC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진출 전략인데요. 저는 베스파라는 게임 회사의 킹스레이드라는 사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회사는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데 자체 런칭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태국부터 소프트 런칭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태국 유저들의 성향에 잘 맞는다고 보인 거고 또 운영하는 인력 또한 태국 쪽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과 북미를 런칭하고 유럽에 런칭하고 일본에 런칭을 하면서 지금은 상장이 되어 있죠. 뭐 지금 베스파라는 회사가 조금 힘든 침체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단일 게임으로 상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스몰 마켓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저들의 그리고 주주들의 기대감을 계속 키워왔던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 해외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적어주실 때 저희가 알고 싶은데 회사에서 적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해외 마켓을 볼 때 저희가 모르는 정보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따라서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의 판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시장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주력 디바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핀란드 분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럽은 아직도 iOS가 갖는 구매력이 안드로이드를 압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VC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은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있어요. 사업적으로 차별화를 부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게임적인 차별화를 부각해 주신다면 그 차이점을 알기도 전에 VC는 드랍을 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도 사업적으로 이 게임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면 투자 판단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 중에 예상 매출이 있는데 참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뭐 마켓에서 1등하는 동장 내 게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게임이 얼마 벌었으니까 우리도 뭐 여기에 10%만 벌면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VC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요. 동장 내 탑 게임, 미들 게임, 워스트 게임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매출을 평균 낸 값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예상 매출을 가지고 저희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투자 판단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벤처 캐피탈한테 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유니드 캐릭터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제작사는 처음부터 그냥 인도 시장을 노리고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기하죠? 인도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사실상 거기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전무했기 때문에 VC 자금이 몰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국민 게임이 됐죠. 엑시 인피니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조그만 마켓이지만 뭔가 붐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임이 있다면 VC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저들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겠지만 BM은 꾸준히 발달을 해왔어요. 저희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의 확장팩이라는 그런 BM이 있었고요. 리니지는 최근에까지도 월정액을 고수했지만 여하튼 월정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넥슨에서 세계 최초로 부분 유료화를 시도했고요. 플라피버드라는 베트남 게임이 광고 수익만 가지고도 100억 이상을 벌었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르4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그런 BM을 보여줬죠.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될지는 산업군에 계신 저의 형님들, 친구분들, 후배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획기적이고 좋은 BM으로 저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또 놀라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부 투자 수익률 말씀드리고 마칠까 해요. 이 IRR이란 개념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면 나 100만 원 투자했는데 110만 원 벌었어. 그럼 10% ROI 나왔네? 이 개념에 시간의 개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투자를 1억을 했는데 회수는 1.5억을 했다. 근데 투자 시기가 언제냐? 2021년 10월 31일이고 회수는 2021년 12월 31일에 했다. 네이버에 쳐보면 아시겠지만 IRR과 ROI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서 같은 돈을 회수했지만 투자한 기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 모태펀드에다가 펀드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수익률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IRR을 써요. ROI를 쓰는 게 아니라 IRR을 씁니다. 뭐 영화라든지 공연같이 프로젝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ROI를 많이 따지지만 ROI는 사실 오늘 투자해서 내일 회수하나 오늘 투자해서 내년을 회수하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 IRR은 내가 투자하고 빨리 회수를 하면 회수할수록 높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미팅을 할 때 VC가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아직 런칭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좀 더 이따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대하는 IRR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투자하고 네가 이제 회사가 런칭을 해서 빨리 회수를 하면 할수록 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만날 때 ROI도 중요하지만 추후에는 IRR이라는 개념도 알고 대화를 나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세미나의 자료를 요약을 하자면 중소개발사의 해외 진출은 이랬든 저랬든 필수적이다. 그리고 VC의 투자 판단 기준은 성과와 기대이다. 그리고 기대에는 그만큼의 근거에 기대를 해서 근거에 따라서 기대치를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전략에서 세밀하게 해외 진출 계획을 세워주시고 트렌드 또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IRR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신다면 벤처 투자를 받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